네, 그럼 여기서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 대장님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상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먼저 파악한 사고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침 6시 12분경에 영흥대교 2마일 근처에서 유조선 336톤과 낚싯배 9.77톤이 충돌해서 지금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역에 비가 오고 또 흐리기 때문에 시정이 좋지 않아서 어선과 유조선이 충돌하지 않았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요? 네네, 사고 당시에요. 아, 네. 대장님 보시기에 오늘 날씨가 오늘 사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혹시 보시나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는 통상적으로 해상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가 해 뜨기 전 1시간, 해 진 후 1시간, 요 시간대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 오늘도 6시 12분경이면은 해 뜨기 1시간 전쯤 됩니다. 네. 따라서 요 시간대는 어둠이 깔려 있고 또 비가 오고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서로 어선과 유조선이 상호 인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배 자체에는 어떤 레이더라든가 가까이 큰 배가 접근했을 때는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나 보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네. 있지만 다 경계를 잘하고 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만 이 방심하니까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고 당시에 선원 2명 그리고 승객 20명이 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배에는 뭔가 선장님이 안 계셨다고 저희가 추측해봐도 될까요? 선장이 있어도 이제 주변을 경계를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면서 접근하는 선박을 잘 감시를 하고 피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잘 보지 않고 비도 오고 시정도 나쁜데 다른 일을 하고 방심하면은 다른 배가 와서 상호간에 이제 주워 박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상태인데 지금 모두 17분이 22분 중에 17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9명이나 지금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크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겨울철에는 해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해수 온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10도씨 미만인데 10도씨 미만에는 2시간 정도 견딜 수 있고 최대 4시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체온증으로 아마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22명 중에 안타깝게 5명은 지금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17명 중에 1명이 또 안타깝게 사망 판정을 받았고 9명이 현재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진 대장님께서도 이런 어떤 위급 상황에 구조를 많이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의식 불명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익사가 익사 위기까지 있었던 의식 불명 상태 환자 상태 어떠다고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체온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도씨 이하에서 해상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최대 4시간까지 견딜 수 있다고 교범에는 돼 있지만 지금 워낙 해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체온을 많이 뺏겨서 의식불명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도 체온이 낮아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게 됐다. 이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구명조끼를 입으면 안 입은 것보다는 조금 체온이 유지가 좀 더 시간이 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해수 온도에서는 2시간 정도가 견딜 수 있고 최대 4시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은 다 오기 때문에 이 체온을 뺏기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인명 구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흥도 해상 지금 발견되지 않은 5명의 실종자 생존 가능성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추측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통상적으로 낚싯배 사고 현장을 몇 번씩 가봤는데 낚싯배가 이동 중에는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선실 내에 있습니다. 선실 내에 있을 때는 예. 그 선실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잘 입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이동 상황에서 갑자기 그 급유선과 충돌이 발생하면은 아하. 그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도 없이 큰 배가 336톤이라는 큰 배가 9.77톤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바로 낚싯배는 전복과 동시에 침수가 되고, 따라서 그 안에 그 선실에 있던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미처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 그 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조가 힘들다. 어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긴장이 풀어진 상태, 특히 선실 내에서는 뭐 안전을 좀 우선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낚싯배에 탄 분들이 선실 내에서는 이제 그 보통 구명조끼를 벗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충돌할 경우에는 손쓸 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아마도 그 유속에 의해서 어떻게 뭐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건데 그 네. 영흥도 쪽에 그 유속이 좀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알지 예, 못해서요. 오늘 지금 그 물때가 지금 10시 25분까지 지금 물이 쭉 빠지는데요. 오늘 조석간만의 차가 8.5m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굉장히 물살이 센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8물입니다, 물이. 네, 지금 예. 저희가 대장님과 계속해서 전화통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영흥대교 부근입니다. 네. 해경이 해군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구조작업 펼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애타는 있고요. 마음으로 지금 좀, 생존자가 더 있기를 바라는 예, 마음일 대장님께서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날도 좀 많이 흐려 보여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데 지금 5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이분들이 이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디론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어느 쪽으로 좀 저희가 접근을 해서 네. 찾아봐야 될까요? 예, 지금 그 10시 25분까지 오늘 지금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따라서 사고는 6시 12분경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시 12분부터 지금 거의 이제 10시가 다 돼가니까 한 4시간 동안 물이 쭉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해역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그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의 뭐 20km 이상 밖으로 흘러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면은 발견이 되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은 물살에 쓸려서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안 입고의 차이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좀 관건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를 아하. 입었으면은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을 때는 물살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주변에 어망이나 또는 부유물에 걸려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 대장님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위급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전복 사고 때 실종자 수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실종자들을 지금 같은 현 상황 때 실종자들을 구조했을 가능성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두고 봤을 때 어떻게 좀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실어야 될까요, 저희가? 예, 저는 그 생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됐으면 이미 다 구조가 됐어야 되고 됐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분들은 이제 그 나중에 또 올랐을 때 그 찾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왼쪽 화면으로 사고 현장 바로 사고 부근의 영흥대교 모습을 부근이죠.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사고 현장에서 지금 배가 약간 완전히 전복돼 있고 이렇게 선체 좀 차 배도 작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 내부는 어떻게 좀 수색을 들어가나요? 예, 선 내부는 이제 배를 바로 세우든지 또는 잠수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4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 생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유는 해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현재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낚싯배의 규모가 9.77톤급인데요. 저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보통 바닷 낚시를 나가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크기인 겁니까? 예, 9.77톤이면 낚싯배로서는 상당히 큰 배고요.
아, 또 큰 편이군요. 예. 낚싯배가 출항할 때는 다 이미 그 해양경찰에다 보고하고 검사받고 나가기 때문에 승선 인원 또 그다음에 거기에 낚시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분 타도록 이걸 다 그 검사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다 지켜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고 순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 큰 배가 이렇게 작은 배를 부딪힌다는 것, 특히나 이제 336톤급의 급유선이라면은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배일 텐데 충돌의 원인을 굳이 저희가 좀 짚어본다면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 경계를 잘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출 1시간 그 전과 일몰 1시간 후 이때는 사람들이 긴장이 많이 풀어지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간인데 주변 그 시야가 좋지 않으면 그 레이더를 보면서 주변 경계를 잘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주변 경계를 소홀히 2배 다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배가 운항을 나한테 접근해 오면 접근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그 기적을 울리고 그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하는 그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렇게 큰 배가 접근을 해오면 뭔가 소리도 들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야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좀 이미 아주 가까이 왔을 때는 뭔가 배를 돌리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경계만 잘하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배들이 그 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하면서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경계를 늦추면 경계 태세를 좀 소홀히 하면은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 워낙 배가 그 바다가 넓고 크기 때문에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배가 부딪힐 확률도 크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미리 인지만 했다면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라고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배가 서로 인지만 하고 있으면 다 피할 수 있는데 인지를 못하고 이제 다른 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다른 그것을 레이더 스코프를 잘 보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 나한테 어느 배가 접근해 오는 걸 두 배 유조선과 낚싯배가 서로 몰랐던 거죠. 예. 네. 어느 한쪽만이라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대장님도 그렇습니다. 함께 바다에 계셨던 분으로서 참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저희가 바다 낚시 많이들 나가거든요. 대장님께서 보셨을 때 특히 우리가 어떤 점들 많이 주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바다 낚시 나가실 때 우선 좀 불편하더라도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낚싯배 선장은 주변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고 시야가 좋지 않을 때, 흐릴 때는 주변 경계를 더 해야 되는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제 현장으로 급파가 돼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대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8명, 그러니까 탑승자 22명 중에 17명이 구조가 됐고 8명이 사망을 했으며 7명이 부상 상태고 현재 7명은 다시 수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구조가 되고 있고 또 네. 굉장히 이 피해 현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당초 사망자가 1명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8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좀 의식불명 환자 중에 그렇습니다. 사망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자, 상황입니다. 22명 중에 8명 사망, 7명이 부상, 7명 수색이라고 한 것은 17명이 구조됐다기보다는 22명 중에 일단 15명이 일단 예. 구조가 됐고 7명이 수색이라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변동사항이 있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님 지금 계속해서 좀 인원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정보가 좀 혼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현장에서 어떻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 겁니까? 이건 그 구조자, 그다음에 실종자, 그다음에 의식불명 뭐 이건데 구조자 중에서 의식불명 사망자 뭐 이게 이제 그 구별이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그 계산이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데서 혼선이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의식불명 환자 9명 중에 갑자기 사망자가 2명이 7명이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저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1명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대장님 8명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구조가 좀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뭔가 사고가 일어난다면 항상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마음 갖긴 합니다만 구조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어떤 저체온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구조의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골든타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더 조심스럽고요. 좀 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겨울에는 무조건 최단시간 내에 구조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해서 의식불명에서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계절 사고는 일단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접근해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 저체온증으로 해서 의식불명 그다음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항상 이 사고 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조 전력이 현장에 도착해서 빨리 구조를 해서 구조된 사람들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갖춰지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대장님께서 예전에 뭐 구조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출 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 전 같은 좀 배 사고가 나기 좀 좋은 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 어느 정도가 좀 걸렸습니까? 바로 출동하신 데까지. 구조가 현장에 사고가 나면 바로 인근 선박들이 다 구조로 우선 다 모여서 예. 구조를 시작하고 그다음 바로 전파가 되면서 이제 지부에서 다 이 해역을 분담해갖고 헬기도 띄우고 배도 급파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과연 사고 났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보고가 됐느냐? 예, 보고가 되면은 바로 해경에서는 바로 헬기나 배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거고 현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빨리 낚싯배에서 사고 난 것을 해경에 보고됐느냐, 보고 시점에 따라서 아마 이 상황이 어떻게 구조가 전개됐느냐, 요게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7명은 아직 수색 작업 중이다라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사건 발생 한 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 만큼 사고 지점으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지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이분들이 헬기를 타고 좀 멀리서도 발견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지금 4대의 소방 헬기가 동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헬기하고 수상함이 이제 구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7분 실종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구명조끼를 입었으면은 헬기나 수상함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생존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험책을 좀 지켜봤을 때 전복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통 대장님께서 출동하셨을 때 어떤 구조 생존 가능성 이런 것들 구조자의 어떤 생존 확률 이런 것들을 좀 비춰본다면 어떻게 좀 보통 생존율이 어땠었습니까 예전에는요? 예, 여름철에는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 다 구조가 됩니다. 구명조끼만 있으면. 예, 그런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예, 겨울철에는 해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2시간 이내 구조가 돼야 되고 최대 교범에는 4시간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해수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보여집니다. 겨울철이라.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었어도 바다에서 벌써 4시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명 사망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8명 예. 사망이 부디 확실하지 않기를 저희도 함께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의식불명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좀 어떻게 뭔가 사망과 생존에 뭔가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소생 작업이라든지 어떤 긴급 응급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예, 이분들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 맥박이 멎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멎으면서 의식불명으로 가는데 이제 체온을 올려서 맥박을 살려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저체온증하고 다시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겨울철에 해상 사고가 나면은 저체온증으로 가서 의식불명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지금 의식불명에서 사망으로 가느냐, 의식불명에서 의식을 찾는 쪽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2시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춥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뭐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좀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애들은 그렇죠. 더 그만큼 시간을 더 빨리 구조가 돼야 네, 되고 물론 뭐 오늘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견딜 수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낚시 동호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어린 친구들은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네. 해수 온도에 따라서 사망 여부가 좀 갈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49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취재 기자가 전했는데 네. 이 정도의 시간이 좀 적당한 시간, 신속한 시간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상부까지 보고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선 사고가 심각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 어느 단계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해양 경찰에서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사망자의 어떤 숫자라든가 사상자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게 좀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추측을 좀 해보신다면.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망자 수, 사고 해역 어떠한 기상 상태 이런 걸로 정해지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장님 보실 때는 뭐 저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날씨가 오늘 시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하지만 배가 출항하기 전에 앞서서 해경 측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오늘 낚싯배가 나가기에는 출항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날씨였지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 뜨기 전 1시간 그 시간대였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1시간 전이면은 어둠이 깔려 있고 그다음 그 해역에 비가 왔고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주변 경계를 아주 긴장해서 봐야 되는데 소홀히 하다 보니까 다른 배가 접근해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상황이 벌어져서 큰 배가 적은 배를 올라탄다든지 또는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위에서 예. 36톤 배가 9.77톤이면은 무게만 해도 30배가 넘는데 이 배가 지나가면서 눌러버리면은 그 배는 그냥 바로 깔아앉으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30배가 넘는 배가 급유선이 낚싯배와 충돌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급유선 쪽은 피해가 별로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급유선은 철로 돼 있고요. 네. 예, 그다음 낚싯배는 플라스틱 FRP라는 GRP, FRP라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돌해도 낚싯배만 충돌을 피해를 입지 큰 배는 거의 뭐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현장의 구조 작업에 나서서 예.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님,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처음에 딱 현장에 도착하면 어떤 순서로 이게 구조가 진행이 됩니까? 예, 우선 현장에 도착하면은 익수자부터 먼저 구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각 상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어느 배는 어디에서 뭘 하고 어느 헬기는 어디에서 뭘 하라고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선 물에 빠진 익수자를 먼저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해역 오염을 예.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배가 상태가 어떤가 가라앉으려고 하면은 침수가 되면 침수를 못하게 하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은 가라앉지 못하게 응급 조치를 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뭔가 합동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상당히 급박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한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통신망도 다 구성이 돼 있고요. 네네. 해경, 해군 간 통신망도 다 구조 통신망도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은 해경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다 이런 절차들이 법으로 해군 또 해경 간 협약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난번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일몰 또 그러니까 일출 전 1시간, 일몰 전 1시간, 특히나 이 시간대에 실제로 활동하실 때 어떤 전복 사고라든지 그 해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난 편이었습니까? 예, 그 해가 지고 1시간, 해 뜨기 1시간 전, 예. 요 시간대 사람이 가장 긴장이 많이 풀리는 시간이고 또 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동이 이제 긴장이 풀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장님? 이게 이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어둠이 다 가셨구나. 아하. 이제 해가 뜨겁구나 하고 이제 그 경계심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네. 그렇군요. 지금 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세월호 사고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바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 사고 때와 지금까지 좀 수색 상황을 짚어보자면 그래도 저희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세월호 때보다 많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바로 그 현장 이 구조 전력들이 다 도착해서 원만하게 지금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찾지 못하는 것은 낚싯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낚시 하러 오신 분들이 예. 갑자기 그러니까 유조선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미리 탈출을 못하고 또 배 안에서는 구명 조끼를 입으라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저희가 그 낚시 복장은 일반 복장과 거의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데 이제 예. 대부분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 일반 조끼를 주로 많이 입습니다. 일반 조끼. 네, 아, 그리고 좀 그 방수가 밖에다가 되는 듯한 예. 네, 그렇습니다. 보호가 되는 조끼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낚시할 때는 구명조끼를 다 입는데 지금 아마 이동 중일 때는 선실 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그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선실은 또 비좁습니다. 비좁으니까 아마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 예. 피해 급유선과 상황이 예. 낚싯배가 충돌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급유선 하면 사실 어떤 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급유선은 기름을 싣고 기름을 운반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유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싣고 기름을 운반하는 배다. 아, 그 육상으로 기름을 나르는 그 배다라고 지금 육상으로도 나르고 유조선과 또 비슷하다. 배에 기름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돌을 했지만 물론 작은 배기도 합니다만 기름을 싣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해상 유류 어떤 유류로 인한 오염 사고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겨울철 해상 사고는 예. 체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존 시간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에 나갈 때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그다음 주변에 감시를 잘 해서 일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이미 사고가 벌어지면은 굉장히 구조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날이 추울 때는 저체온증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뭔가 바다에 나가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예. 복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빠졌을 때도 좀 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면은 입수자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서로가 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바다에 나가실 때는 항상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나가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닷물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구조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바닷물이 빠질 때가 좀 더 구조 작업을 하기 편한지 아니면 더욱더 어려운지 궁금한데요. 네, 이 바닷물이 빠질 때는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고 물이 들 때는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데 오늘은 지금 여덟물로서 저쪽 인천 영흥도 근해가 조석간만에 제가 8.5m고 오늘 10시 25분까지 물이 빠집니다. 네. 지금 물이 이제 거의
그 정지한 상태인데 지금 선생님 시간,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 전문 용어인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여덟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예, 여덟물은 이제 한 물부터 시작해서 쭉 여덟물, 아홉 물 나가는데 예. 여덟물이면 굉장히 물살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앞에 굉장히 숫자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물살이 세지는 걸 의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굉장히 그 물살이 그 강하다. 이게 조석간만의 차가 높기 때문에 물 그 유속이 굉장히 강하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그 이 입수자가 발생하면 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멀리 쓸려나가고 더 또 멀리 그 수색 범위를 잡아야 된다. 따라서 구조하기가 힘든 날이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민간 어선에까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면은 민간 어선의 도움도 받는 겁니까? 예, 네. 민간 어선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어선 그 선장들은 그 주변 해역을 잘합니다. 따라서 물이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서 이렇게 수색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예. 민간 그 어선 도움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 그 선생님께서 예전에 전복 사고 관련돼서 구조를 나가실 때 처음으로 하게 된 단계, 그러니까 구조의 단계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옆으로 떠 있다면 뭐 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가장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 안에 좀 선실에 갇혀 있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네. 구조를 하십니까? 예. 우선 그 구조의 그 첫 단계는 그 주변에 익수자가 있으면 익수자를 먼저 구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배가 침몰을 하면은 침몰을 못하도록 그럼 일단 그 침수를 그 못하게 막고 그다음 배 안에 그 생존자가 있는지 그 배 위에 지금 배가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 위에 가서 망치 같은 걸로 이제 두들기면은 생존자가 있으면 안에서 그 신호가 옵니다. 그 배 윗부분을 때리면은 아 생존자가 지금 저 배 안에 갇혀 있구나. 따라서 그때는 이제 잠수사가 그 배 안으로 들어가든지 또는 배를 네. 빨리 바로 세우든지 해서 그 익수자를 구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그다음 네. 조치할 사항으로서는 주변에 그 오염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또는 그 유해 물질이 바다로 퍼지지 않도록 오일 펜스를 친다든지 또는 그 주변을 그 정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고 현장을 계속해서 지금 대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좀 파고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잠수부들이 잠수하시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파도에서는 그 잠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도가 그렇군요. 1.5m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 파도 2m까지는 잠수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지금 자, 네. 그리고 지금 그 배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저 대장님. 네. 그러니까 아까 선실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겠고 혹시나 선실 내에 뭐 갇혀 있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작은 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포켓 같은 거는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선실 내에 있어도 지금 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그 생존 확률은 그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생존율을 낮게 좀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뭔가 가능성,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그 실종자가 떠내려갔을 가능성, 즉 예.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건 거의 뭐 생존 확률이 적고요. 그다음 배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 배 안에 갇혀 있더라도 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럼 대장님과 함께 이번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영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오전 6시 12분 경이었고요.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의 낚싯배와 큰 규모의 급유선이 충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가 좀 무조건 전복이 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큰 배가 그 낚싯배보다도 한 33배 이상 큰 배가 가다가 올라타버리면 이 배가 그 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지면서 사람이 밖으로 쏠려 나오고 또 배가 전복이 되면 이 상황은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즉, 그 큰 배가 적은 배를 그 받았다. 또 큰 배는 철선이고 이 낚싯배는 그 FRP나 GRP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볍고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사고 시간이 6시 12분이면 해 뜨기 1시간 전쯤 되는데 이때는 또 비도 오고 날씨도 흐렸기 때문에 서로가 이 경계를 아주 그 늦추면 안 되는데 이 경계를 늦추다 보니까 어느 한쪽만이라도 경계를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한쪽만이라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은 상대방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무전으로 보내도 되고 저 기적을 울려도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가니까 너 그 조심해라. 서로 피해가자 하고 신호를 보내면 되고 또는 레이더를 보면서 상대방 배가 어디로 움직이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서 피해가겠다 하면 되는데 상호가 서로 경계를 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위 상황을 좀 살피는 것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저희가 세월호 사고 때를 떠올려 봤을 때 배 중심을 잡아주는 그 배 안에 이 평형수란 게 있잖아요, 대장님. 근데 이런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중심을 작은 배에도 그런 평형수란 게 있습니까? 중심 잡을 때 적은 잡는? 배는 그 평형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낚싯배 보통 저런 배는 예. 그러니까 낚싯배가 인원만 20명 정도 타기 때문에 20명이 예를 들어서 저 80kg씩만 가도 저 20명 해봐야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6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평형수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얼마만큼 경계를 그 소홀히 하지 않고 경계심을 갖고 주변을 살피면서 항해했느냐. 그다음 이 보면은 그 구명조끼를 안 입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이 보시면 그러면 이분들은 급격하게 그 갑작스런 사고로 선실 내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를 꼭 입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선실 밖으로 나와서 때는 꼭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를 해야 되면 선실 안에서는 비좁고 또 이동 중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갑작스럽게 사고 나니까 그 순간적으로 구명조끼를 못 입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 실종자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배의 전복이라는 것은 큰 배와의 어떤 충돌로 인한 어떤 파손 그런 걸로 인한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큰 배가 하고 부딪혀서 큰 배에 밀려서 또는 눌려서 또는 어디 그 갑작스럽게 부딪힘으로 해서 파공이 생겨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급격하게 그 배가 전복됐다. 지금 전복된 것으로 봐서는 그 배가 밀고 뒤집었다. 그 어선을 그러니까 낚싯배를 큰 배가 밀어서 뒤집히든지 또는 올라탔든지 했기 때문에 지금 떠있지. 파공이 생겼으면은 물이 들어가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가라앉지 않고 뒤집어졌다는 것은 큰 배가 적은 배를 올라탔든지 또는 그 배를 밀어버려서 무게 중심을 잃어서 뒤집혔든지 뭐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 바닥 쪽이 일부 파손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충돌로 인해서 어떤 균열로 인한 어떤 전복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이렇게 배가 전복이 되면서 22명 중에 17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 중에 4명이 사망하고 6명은 의식을 파악 중이고요. 7분은 생존을 한 상태입니다. 예. 보통 대장님이 다른 사고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좀 심각한 겨울철에는 건가요? 예. 네, 겨울철에는 이 정도면은 이 사고 수습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수온이 10도씨 미만일 때는 2시간 정도 견딜 수
있고 최대 4시간까지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특히 이 해역은 그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예. 네. 유속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그 배에서 그 물로 바다로 빠지면은 구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도 지금 그 생존자가 몇 분 나오는 거 볼 때는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유속도 빠르고 바다 상황도 좋지 않고 선원도 두 분이나 계셔서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새벽 시간대에 바다 낚시를 나가는 겁니까? 바다 낚시는 뭐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때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들 때, 저조에서 물이 들 때, 요 시간을 맞춰서 그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을 맞춰서 배가 출항을 해서 그 시간대에 또 고기가 잘 잡히는 해역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출항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하신 일출 전 이 시간대가 저희가 볼 땐 이제 좀 더 밝을 때 나가면 예.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일출 전에 이 새벽 시간대가 돼야 출항을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에 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해역에는 그 물때를 봐서 몇 시경에 고기가 잡힐 수 있다. 그 고기 잡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루에 뭐 2번이면은 한 2시간 정도 그 고기가 딱 잡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출항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가 낮 12시경에 잘 잡힌다 하면은 출항 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쯤 출항한다든지 이렇게 출항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대 고기 잘 잡히는 그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일출 1시간 전에 출항을 한 거죠. 고기가 잘 잡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장님,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조끼를 모두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어떤 청와대의 그 요구가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예. 입고 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뭐 소용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구명조끼를 때문에. 입었을 경우하고 안 입었을 경우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온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물에 뜨기 까맣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헬기나 수상함이 주변을 수색을 하면은 입수자를 발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물에 깔아앉으면은 발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입수자가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승선하신 분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좀 놓지 말아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전해진 내용이 2차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구조하시는 분들도 뭔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고 해역으로 긴급하게 가서 구조하다 보면은 본인의 안전은 뒷전이고 그냥 구조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또 다른 제2의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제2의 안전사고를 각별히 신경 써서 구조작전을 해라 아주 적절한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장님, 늘 어떻게 보면 이런 바다 낚시라는 게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낭만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TV를 통해서 방영도 되고 있으면서 국민 취미 어떤 1위로 바다 낚시가 자리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다 낚시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바다 낚시는 보이는 것처럼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갯바위 낚시 같은 거 할 때는 갑작스럽게 해일이나 또는 파도가 삼각파도가 밀려와서 파도가 덮칠 수가 있고, 또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상 상황이 급변해서 비가 온다든지 또는 안개가 낀다든지 파도가 쳤을 때는 낚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항상 안전은 본인이 지킨다. 그래서 옷도 좀 두툼하게 입고 구명조끼도 항상 옆에
비상시에 네. 대비해서 갖고 있고 또 안전은 본인이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낚시를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대장님과 저희 끝까지 함께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 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